토크쇼. 이어서 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승리를 이뤄보겠다 나선 분이죠. 민주통합당 문성근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문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서 김도읍 후보는 정말 조금 자면서 뛰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문성근 후보는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지금 무박 3일 마지막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주무세요? 네, 오늘 밤샜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럼 체력이?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1년 8개월 전에 이제 야권 통합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중간 점검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올해 해봤던 일에 이제 중간 목표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의지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전화 여론조사를 우리가 하긴 합니다만은 그 전화 여론조사보다도 어쩌면 더 정확한 게 후보들이 부딪히면서 느끼는 거리 민심일 텐데요.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 4, 5일 전 정도부터, 확연히 이제 다른 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잘해달라.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근데 김도읍 후보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두 분 다 달라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선거의 특징이죠. 사실은 후보는 그래서, 무감하게 어떻게 보자면, 예. 끝까지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게 딱 맞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핵심 공약 어떤 거 내놓으셨습니까? 일단 부산이 침체하고 있는 원인 분석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20년 넘게 한나라당 일당 지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경쟁이 실종돼서 정치가 이렇게 됐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미래 발전 전략 경우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남북 관계 개선,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해서 강서구에 신항만과 신항만 배후철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전면 중단을 시켜버린 거죠. 네, 이거를 재개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 발전의 기초는 남북 철도에 연결해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부산 북구 강서구에 왜 문성근인가, 왜 김도읍이 아닌 문성근인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지금 그동안 연고가 있는 분께 20년 넘게 맡겼는데,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곳이 이제 2000년에 노무현 의원이 마지막으로 출마했던 지역인데, 예. 그는 이제 굉장히, 서민 대통령이었죠. 근데 임기 동안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긴 숙제라고 할까요? 그걸 제가 하겠다는 건데, 이 지역구도라는 것이 한국 정치의 정상화를 결정적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이 먼저 이걸 넘어감으로 해서 부산의 변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뤄내자. 이런, 이를테면 북강서울이 역대 변화를 해내자. 이런 의미에서, 예. 제가 여기 나온 거죠. 말하자면은 기존의 국회의원들,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 틀을 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늘 우물 안에서 지지고 못 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우물 안에서 지지고 못 가. 근데 저희가 이제 각각 두 분에게 상대의 장단점을 말씀해달라 주문을 했더니요. 김도읍 후보는 문성근 후보 장점은 높은 인지도다. 하지만 지역 정서와 현안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 특히 공약을 들여다보면 농어민들의 어려움, 그쪽 농민들의 생계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치명적 약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지난 토요일에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도리어, 김도읍 후보께서 북구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일단 교통대책이나 등등 여러 공약을 제시했는데, 예.
그게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또는 이미 확정된 얘기를 그야말로 자기가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참 좀 그 숟가락 얹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도리어 이상한 모습이 보여진 측면이 많이 있죠. 그 지역에서 이제 TV 토론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중앙에서는 못 보셨는데 여기서는 많이 보셨고 그다음에 지금 강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 강서는 이제 그 개발 제한이라든가 매매 거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김 후보가 얘기하는 건 미시적인 접근인 거죠. 미봉책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그 참여정부가 했던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야 북강서의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제한도 그것과 연동돼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시적인 관점 없이 그 미시적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현안 이해에 대해서 현재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김도우 후보가 문성근 후보께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네. 과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곳에 출마한 건가? 즉 다른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으로 입지를 넓히려는 욕심으로 연고도 없는 곳에 나온 거 아니냐? 되고 나서 중앙에만 활동하실 뿐 아니냐? 얼굴 안 디밀 뿐 아니냐? 이런 얘기하세요. 네, 국회의원은 두 가지를 하죠. 지역 발전은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정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를테면 제가 중앙 정치에 몰두한다. 제가 이를테면 그 북강서를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를테면 서울로 내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죠 일종의. 예. 근데 제가 서울로 내뺄 거면 애시당초 수도권에 출마하지 왜 북강서울에 왔겠습니까? 훨씬 수도권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김도우 후보는 그러세요. 근데 부산에서 노풍을 업고 당선되면 정치적 입지가 더 넓어질 거 생각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제 정치 입지를 높이려면 참여정부 때 장관 하라고 하셨을 때 하고 그때 국회의원에 출마했겠죠. 아니 2000년에 노무현 후보가 떨어졌는데 12년 지나서 제가 출마했는데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예. 2배의 일을 해야죠. 일 안 할 사람이 왜 오겠습니까? 수도권에 가지. 예. 알겠습니다. 네. 앞에서 김도우 후보는 정치적인 후원자, 지지자로 박근혜 위원장을 말씀하시면서 시민들 만나보면은, 그쪽 주민들 만나보면은, 과거의 권력보다는 어떤 미래의 뭔가를 비전을 제시하는 분, 박근혜 위원장의 편을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쪽 손을 더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다 하세요. 문성근 후보는 어떠십니까? 미래에 대한 제시는 민주통합당이 이미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박근혜 후보 경우는 과거와 깨끗하게 단절하고 미래로 가겠다 그랬는데 과거와 단절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수장학회하고 부산일보에 대해서 부산 시민께 환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관계가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명박 사실은 정말 정치적으로 해결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위원장께 공천 권한, 그러니까 1인 독재를 허용한 이 사건. 정말 정치적으로 해결한 건데. 이 1인 독재라고까지 생각을 하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냥 아무 투표나 없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맡아버린 거잖아요. 다들 동의를 해서 뜻을 모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글쎄. 모았어요. 모아서 독재제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친이와 친박 간의 갈등이 생겨서 친박 학살이 일어나서 친박연대가 생겼죠. 예. 근데 이번엔 친이를 학살했는데도 친이연대가 안 생겼죠. 그냥 조용히 납작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 간에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거래? 그러니까 공천권을 100% 보장할게. 독재를 허용할게. 그러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뭔가 약속을 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가정이 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뭔가 약속을 했을 수 있다, 거래를 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중앙선관위 테러 같은 거. 아직도 진상이 안 밝혀지고 있죠. 예. 밝힐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 사찰, 지금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이게 밝혀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내곡동 땅 문제,
밝혀질까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다수당이 돼서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든가 등등 하기 전에는 밝혀질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박근혜 위원장은 과거와 단절이 안 된다. 과거의 썩은 오물 덩어리를 그냥 안고 가고 있다. 깨끗한 척. 그렇게 보신다고요. 예, 뭐 오늘 이제 토론이 아니라 차례대로 진행을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반론은 하지 않겠고요. 네. 시간 똑같이 드려야 되니까 마지막 1분 남은 시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이 점만은 꼭 기억해달라. 마지막 발언 해주시죠. 노무현 해수부 장관이 북한 재개발을 결정하고 참여정부가 신항만을 확장하고 신항만 배후철도를 경부선의 삼랑진에서 연결해놨습니다. 이것은 남북철도가 연결될 때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이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은 항구 있고 대륙철도가 있고 공항이 있는 동북아시아의 육해공 물류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물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체들이 강서 지역으로 이주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산 발전의 기초입니다. 우리에게 다수당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다수당의 힘 그리고 12월 정권 교체하고 이것을 빠르게 재개하겠습니다. 이 일은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이미 합의한 일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만 개선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끝까지 선의 경쟁해 주시고요.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예, 부산 북구 강서구 을로 가봤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우 후보, 그리고 지금 인터뷰한 분은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성근 후보 대 김도우 후보, 김도우 후보 대 문성근 후보 인터뷰를 들으시고는 3152님은 문성근 후보는 국가를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는 그릇 자체가 다르군요. 거시적인 공약 지지합니다 하셨고요. 반면에 0406님은 문성근 후보는 생각의 각도가 부적절한 것 같다. 또 이렇게 김도우 후보 지지한 분도 계시고요. 3005님은 지역 토박이라는 걸 주장하는 김도우 후보, 지역 일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나라 일이 우선입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반면에 8125님은 문성근 후보 붕풀이 하려고 국회의원 나가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지적한 분. 양쪽의 지지